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평당 2억의 거래가 됐다는 거고요. 한강변으로 탁 트인 조망이 나오는 압구정에서 또다시 그럼 우리도 비싼 거 아닌데 이런 얘기가 현재적인 매수세가 많이 붙는 곳이다. 그것은 되게 잘못된 진단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불분명한 것들이 명확해지고 불확실한 것들이 확실해지는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제가 올해의 전망을 상고하고 라고 이렇게 예상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장 분위기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 반포에서 들려온 뉴스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포에서 오늘 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충격적이라는 말은 이제 좀 제가 강하게 말을 한 것이지만 반포에 지금 굉장히 고가 거래가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반포 원밸리에서 그 52평이 106억에 거래가 된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지난 12월 26일에 10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직전 거래들도 그렇고 84억, 82억 이렇게 거래가 있었다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는데 대체 왜 이런 거래가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또 무엇을 의미할까부터 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좀 정확한 진단을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요 거래가 우리가 강남 아파트 평당 2억 간다 2억 간다 얘기는 했었으나 진짜 2억이 거래가 확인된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52평인데 106억, 그래서 평당 2억에 거래가 됐다는 거고요. 그 단지 그 어떤 자리에 그 거래가 있었나 보시면 지금 여기 빨간불 들어와 있는 이 자리가 121동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거래가 일어난 것입니다. 28층에서 거래가 있었고요. 이걸 좀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요 네모가 요 자리인 거죠. 요 자리. 그래서 여기 지금 거래가 이제 그 앞에 돼 있는 것인데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에 거래가 된 거죠. 이쪽에. 자, 딱 봐도 한강변 라인으로 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자리인 건 알겠는데 여기가 아파트가 이렇게 걸쳐 있네. 그래서 저렇게 조망이 가리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좀 보여드려 보면 여기가 이제 원밸리죠. 원밸리에서 지금 거래된 거는 이제 여기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 여기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자, 보시면 요거를 조금 이제 좀 잘 보이게 이렇게 꺾어서 보면은요. 요 밑에는 지금 앞에가 14층, 요 뒤쪽으로 하면 18층, 이 정도 되는 높이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굉장히 조망이 이쪽 라인은 아주 한강변으로 탁 트인 조망이 나오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전면으로 다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탁 트인 뷰의 대형 평수 52평. 그래서 요 거래가 지금 106억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어떤 그 굉장히 로얄 물건이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강을 바라보는 바로 요쯤에 이 물건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조망이 가능하겠죠. 물론 전 거래에 비해서 굉장히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던 것이 사실이고 계속 이 평대가 그렇게 거래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시사하는 바는 있어요. 왜냐? 이제 강남은 진짜 평당 2억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거래 가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여기만 그런 것이냐, 반포만 그런 것이냐. 반포가 사실 고가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반포 좀 눌릴 거야 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강남 좀 눌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12월 그리고 1월 들어오면서 그런 분위기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압구정. 이번에 반포 거래가 106억에 찍히면서 압구정에서 또다시 그럼 우리도 비싼 거 아닌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압구정 2구역의 신현대에도 거의 평연별로 다 신고가가 12월 1월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구현대는 단지 마다 평수가 조금씩 다 다른데 지금 전면동에 있는 65평은 95억의 신고가가 지금 확인이 됐고 43평은 1층인데도 불구하고 59억의 신고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47평이 64억 8천에 신고가가 찍혔고 저쪽에 이제 3차 압구정 구현대 3차 같은 경우에도 33평이 43억 신고가를 찍어주는 그러한 환경이고 성수현대도 지금 신고가, 또 한양 4차도 신고가, 여기 지금 압구정 이제 그 4구역이죠. 5구역, 6구역 모두 지금 분위기가 다 똑같습니다. 거래가 거의 한 지금 꽤 많은 거래들이 1월 들어와서 연타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압구정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랑 또 연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제가 항상 중요한 키다. 지금은 그곳을 보면 시장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는 곳이 있죠. 바로 잠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압구정 들어오시는 분들이, 압구정의 30평대를 지금 40몇 억에 사시는 분들이 어디서 왔을까? 네, 아마도 거기에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시는 경우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잠실의 좀 고가 아파트 또는 이제 뭐 다른 강남에서 조금 약간 입지적으로 조금 약간 더 약간 아쉬운 곳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잠실이 12월부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래가 많다라는 말씀드렸고, 여기가 선제적인 매수세가 많이 붙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의 흐름을 봐야 강남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원래부터 거래가 계속 높게 찍히고 있었던 리센치 같은 경우에도 30평대가 계속 거래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평이 28억 8천에 신고가 거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36평이 35억에, 그리고 34평이 31억 2천에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트리지움은 또 33평에 여러 건 거래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주한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제 이 잠실권의 움직임은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저 고가 어떤 아파트 좀 최상급지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먼저 들어오시는 곳이고, 또 이제 여기서 일로 넘어가시는 분들과 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이동이 있으시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어떤 환경들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선제적인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시고, 오랫동안 잠실권을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 저 자리를 내가 꼭 가고 싶은데라고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던 분들이 많고요. 조금만 움직임이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빠르게 매수 결정을 이루어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토어제가 풀리는 이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잠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무슨 개발이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아파트도 아닌 엘스나 리센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토지에 묶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재산권의 침해가 좀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이번에 이게 풀리게 된다면은 갭으로도 매수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을 걱정하는, 염려하는 분들이 빠른 매수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매도하시는 분들은 더 올라갈 텐데 그래서 호가를 올리시거나 매물을 거두시기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점차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인데요. 사실 토어지 이슈가 있기 전부터 잠시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난 12월부터.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자, 여기서 가시는 분들은 압구정 반포로 가신다면, 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디서 들어오시겠습니까? 네, 여기보다는 조금 시세가 착한 마포나 성동 같은 곳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고,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약간 하나 아래급지 쪽에서도 오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자기 물건을 팔고 오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뭐 그 마포나 또는 성동 쪽에서, 아니면 또 광진구 쪽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져서 물건을 팔고 오시려면 또 거기도 가격이 어느 정도는 높은 가격에 매도가 되어야 또 이렇게 들어오시기가 좋다 보니까 그쪽 일대의 호가들도 올라가고 매가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환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연동되어 가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똘똘한 한 채만 간다 이런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주간 아파트 변동률, 부동산원에서 제가 매주 데이터를 라이브 시황 시간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지난 1월 20일까지의 지금 변동률을 보면은요, 굉장히 좀 탁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바로 여기가 송파입니다. 송파.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물건들의 신고가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지금 한 주 사이에 굉장히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잡아드린 지역이 한 주 사이 상승폭이 확대된 곳들이거든요. 보면은 광진, 마포, 양천,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되는데, 강남 4구 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는 한강변 입지인 광진구, 마포구, 그리고 재건축 이슈가 강한 양천구까지가 지금 상승폭이 확대되는 곳들이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실에서 강남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로 들어오기 위해서 내 집을 파셔야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집을 좋은 가격에 팔아야 돼. 또 여기로 이걸 팔고 가신다면 여기 들어오시는 수요가 있겠죠? 이분들도 역시 내 물건을 잘 팔아서 마포로 들어가야 돼, 성동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어진다는 것이고, 이게
무조건 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여기 중요한 키가 되는 잠실권에서 가격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 주다 보면 선제적으로 빠른 선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면 명절 지나고 나니까 호가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같이 이어져 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이 똘똘한 한 채에 너무 집중하세요. 이 똘똘한 한 채가 이제 절대 바뀌지 않는 무슨 트렌드, 이제 우리 지금 시장의 환경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그것은 되게 잘못된 진단입니다. 지난 그 가을까지도요. 사실 시장의 흐름들이 조금씩 서울 전지역으로 번져가고 있었고 서울 전지역이 상승폭이 확대되어 가고 있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지금 뭐 때문에 막혔어요? 대출 규제 때문에 막힌 겁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 자, 여기 어디입니까? 관악구 봉천동이에요. 봉천동에 있는 관악 드림타운입니다. 뭐 관악구에서는 가장 대규모 단지로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가격이 사실은 그 최고점에서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안정적인 회복을 해가던 차에 특히 지난 2024년 9월 이제 규제가 시작되는 그 직전까지 보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딱 9월에 이 거래가 막 이제 시세가 올라가는 그 와중에 대출 규제 이슈가 딱 터지면서 다시 가격이 힘을 잃고 사실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대출 이슈가요. 뭐 고가 주택들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대출에 대한 제한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집을 매수하시거나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 어떤 대출에 대한 영향은 오히려 중하급지일수록 조금 더 영향이 더 많이 받게 되는 환경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9억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9억에서 나는 한 2억을 대출받으려고 했는데 1억 5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 자금 그 융통하는 것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매수 결정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약간 중하급지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작동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관악구 본청동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여기는 어디냐? 성북구 기름동입니다. 제가 가을경에 이제 성북 쪽으로 이동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 가을에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여기도 보면 가격이 고점에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흘러가다가 점차 거래가 올라오면서 회복이 강하게 나오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9월에 보면 시세가 꽤 많이 올라갔다 싶은데 갑자기 대출의 이슈와 맞물리면서 힘을 잃고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어디 하나 더 볼게요. 예,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응암동의 녹번역 이편한 시상캐슬. 자, 여기도 보시면 신축 아파트의 상품성 우수하고 입지 좋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강남권 아파트들에 비하면 회복세가 조금 더뎠다가 강하게 회복세가 올라오면서 거래도 많이 증가하고 이제 고점을 찍어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9월에. 그런데 딱 9월 그 시점에서 대출 규제 이슈가 터지면서 더 가지 못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약간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언제예요? 9월. 규제가 있었던 그 시점에 가격이 힘을 내어줘야 되는 시점에서 가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때 규제가 없었다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위로 시세가 반영되면서 올라갈 수 있었던 환경이었는데 이 타이밍을 규제로 인해서 놓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지금 살짝 꺾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세요. 잠실 아파트, 압구정, 반포 이런 곳에서 지금 시세가 막 움직여지면서 천장을 갖다가 조금씩 더 뚫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천장이 뚫어지는 만큼 이 중하급지의 아파트들이 물건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더 회복에 대한 에너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위에서 계속 거래가 일어나면서 밑에를 끌어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중하급지에 있는 물건들도 거래에 있어서 좀 더 에너지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지금부터는 물론 규제가 아예 앞으로 없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어떤 대출의 환경들이 좀 더 좋아지고 있고 금리도 이제 인하되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환경은 되게 자명하다 보니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실은 또 공급은 부족해요. 신규 주택도 지금은 이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전세값도 계속 고공행진하는 환경.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마음에 결정이 안 되어 있었던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셨던 이런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이제는 진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 2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좀 빨리 움직여야지 명절 지나고 나면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지금 빠르게 선제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잠실권이랑 굉장히 많은 매수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좀 선호하시는 지역들 중심으로 빠른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뭔가 결정이 필요하다, 매수의 결정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명절 지나서 되게 빠른 임장 그리고 빠른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 2월 안에 매수하시면 비교적 제가 굉장히 선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가면 3월 넘어가면 조금씩 내가 봤던 가격에서 좀 올랐는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의 어떤 불씨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시점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점차 모든 것들이 지금 불분명한 것들이 명확해지고 불확실한 것들이 확실해지는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직도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 할 때 먼저 움직이는 분들이 지금 빠르게 지금 어떤 결정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좋은 기회의 시간이고 그것을 지나고 나면 좀 아쉬운 시간으로 점점 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물건을 갖고 있다. 내 물건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연동되면서 갈 것이기 때문에 전체 지역 안에서 내 물건의 위치를 보고 내 앞뒤로의 움직임, 어떤 시세의 움직임, 내 물건 주변의 어떤 환경들, 옆에 단지, 그 좀 더 상급지의 물건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알아야 내 물건의 가치가 바뀌는 시점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 앞에 상단에 너무 앞에 있는 얘기 같아서 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흐름이 결국은 나한테 점차 다가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물론 지금 똘똘한 한 채도 중요한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흐름을 쭉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이 시장을 좀 잘 이 1분기 내에 대처하셔서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